할렐루야. 네, 선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사는 부부의 대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사는 거 무지개 중요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부가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이거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퍼블리시한 건데 2016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살아야 longevity of life, 뭐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로크, 뇌출혈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트어택, 심장마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말할 것도 없고, 또 캔서, 또 캔서에서 회복되는 것 등 메이저 수술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살벌한 부부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살면. 저는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이런 설교하면 꼭 그 다음 주일에 이런 거 들려. 야, 목사님이 너 암 걸린 거 부부 때문에 그랬대.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회복, 면역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거 하버드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미시간 유니버시티, 둘 다 뭐 대단한 유니버시티죠. 여기서는 이거 사회과학적으로 조사 마치고 발표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 좋지 못한 사람의 건강을 조사했는데 35%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수명으로 하면 4년에서 8년. 이건 사회과학 증거예요. 이건 무슨 뭐 추측한 거 아니고 이 사람 내가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나는 대충 살다 그냥 빨리 가야지. 그럼 뭐 괜찮은데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저 부부 잘 살아. 되게 잘 사네. 할 때 실수하는 거 있죠. 이거 보고 되게 부자면 잘 살아. 부자가 잘 사는 걸까요? 네. 우리 교회 성도 한 700명 되나요? 레지스트레이션 하신 분이? 저는요, 목회 여기서 담임으로 24년 한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돈 많이 가지셨다고 잘 살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부부가 행복하고 친밀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다른 렐름이에요.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이에요, 정말요. 이거 제가 성경을 이거 선정해서 이거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가정사역자들이 두 부부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러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정말이에요. 유식한 말로 하면 소통이다. 소통을 잘하는 부부가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 소통을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세 마디예요. 이것만 정말 붙들고 살면 잘 사실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경청을 잘하는 사람, 이런 남편, 아내가 잘 사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경청,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말하기는 어떻게 해라? 더디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좀 묵상해 보면 정말 은혜롭고 이 관계를 세우는 좋은 말을 좀 이렇게 선별해서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말하지 말고 말을 잘해라. 화나는 사건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라? 화내지 말아라. 더디해라. 이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말해라 이거예요. 사실 여기서 설교 끝내도 돼요. 지금 뭐 가정 위한 세미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붙잡고 사시면 돼요. 이거 다 인텔리전 하신 분들이잖아요. 지적으로 이거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거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사역 하시는 모든 분들이, 소위 부부 클리닉 세미나 뭐 박사님, 일괄적으로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제가 제 아내랑 그 부부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리죠. 7가지 토픽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분쟁 조정, 또 뭐 패밀리 오브 오리진, 또 뭐 하나, 인티머시, 섹슈얼리티, 뭐 파이낸셜 이슈, 스피리추얼 이슈, 뭐 다 얘기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토픽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 베이스. 의사소통을 잘해야 천국 같은 부부 생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모든 가정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압축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듣기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화내지 않는 거. 이거를 이제 시간 끌기 위해서 제가 더 이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존 고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정사역, 부부사역에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 사람 베이스는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이분이 지금은 원로 교수예요. 에메리투스 스테터스의 그 높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정사역, 사이콜로지 가르칠 때 대학교랑 협업을 해서, 대학교가 엄청난 돈을 이 사람한테 줬는데 뭐 하라고 줬냐 하면, 대학교의 한 원 베드룸 아파트먼트에 한 개인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커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말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부부들을 이제 무료로 좋은 식사, 좋은 환경에서 주말 지내도록 한 거예요. 그 12시간 사진 찍어갖고 뭘 조사하기 위해서? 이 부부들이 어떻게 생활한가. 왜냐하면 이 고트만의 전공 그 과목의 핵심, 이 사람이 연구한 과제의 핵심은 이혼이에요. 이혼.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이혼 하나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 사람 처음 책을 썼을 때가 2007년인가 Seven Principles of Married Couple이라는데, 그때만 해도 한 800커플 정도 했는데 요즘 몇 커플 조사했나 했더니 3,600커플 받더라고요. 3,600커플이 12시간 토요일날 이게 부부생활 하는 거를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첫 책에서 벌써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혼부부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5분간 지켜보게 해주면 나는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91% 확률로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화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3,600커플을 12시간씩 이렇게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친밀한 부부, 금술이 좋은 부부, 안 좋은 부부의 결정적인 핵심 요인은, 어떤 부부는 대화를 굉장히 잘하는 데 비해서 어떤 부부는 대화를 잘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겉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잘 듣고 더디게 잘 생각해서 말하고, 화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말씀처럼. 이 사람 3,600명 했다고 했고요. 그 결과 금술이 좋은 부부들과 이혼하는 부부들의 차이는, 보세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사용 비율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비율이. 자, 한번 부부들과 생각해 보세요. 친밀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좋은 부부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아주 좋은 부부들이에요. 아주 좋은 부부.
아주 좋은 부부도 성남 막 싸움하고 욕하고 이렇게 싸매요. 다만 뭐예요? 비율만 떨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서로 불평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말이 많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여러분 또 절망하실까 봐.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내가 연구한 거 아니니까. 이 사람 정말 좋은 부부들은 20대 1이래요. 카메라 놓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20번 정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대화를 하고, 비해서 20번에 한 번 정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네거티브하고 서로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한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저는 막 이런 거 막 기분 나빠요. 20분, 아니 대충 뭐 반반 돼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 조사 결과는 이래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세요. 네. 이건 아주 좋은, 극도로 좋은 부부의 경우고, 그냥 평범하게 굉장히 좋은 부부는 5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대 1. 5번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말로 서로 기분 좋게 해주고 서로 인사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비해서 한 20%는 탁탁 쏘는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부부의 거두. 그런데 비해서 이 사람이 이걸 뭐 사회과학적으로 한 거니까 사이가 안 좋고 결국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는 비율이 10대 8. 10번 긍정적인 말 하고 8번, 5번 말하면 3번은 긍정적인 말하고 2번은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2번은 서로 기분 나쁜 거예요. 3번은 뭔가 인커리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회과학적으로 까트만 비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1.15 이하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1.15보다 높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예측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그 유명한 가트만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좀 빨리 나갈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정말 부정적인 말 가운데서도 정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로맨스가 날아가게 하고 결국은 서로 헤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말, 예수님 오실 때 그 말 탄 사람들 흑마 정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흑마 해가지고 근데 four horsemen이 있는데, 이 four horsemen을 타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결국 파경에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criticism, 두 번째 contempt, 세 번째 defensiveness, 네 번째 stonewalling,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난하는 말이 많은 사람. 보세요. 사건이 터졌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불평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불평보다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비난,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불평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거 플러스 지난주에 있었던 거, 한 달 전에 있었던 거, 1년 전에 실수한 거 합해가지고 너는 너 알아?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가는 게 비난인 거예요. 사건을 사건으로 제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상대의 성격이나 인격으로 비하해서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는 거, 이게 비난인 거예요. 아내에게 휘발유느라고 했는데 휘발유 안 넣었어. 차 휘발유가 없네. 내가 어제 당신에게 넣으라고 했는데 왜 넣지 않았어? 잊어버린 거야? 이건 불평이에요. 괜찮아요. 잘못했으니까 뭐 지적질 당해야죠. 근데 여기서 머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소프트하고 더 다가가는 멋진 대화가 있어요. 한 좀 이따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정도까지면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머리 어디다 두고 쓰고 다니냐? 내가 차에 휘발유 넣으라고 1000번도 넘게 말했잖아. 왜 너는 항상 꽝이냐?
그러니까 늘 항상 너, you are 이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기분이 나쁜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왜? 내 인격에 대한 비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내 실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내가 디펜드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공격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라는 기능을 주셨잖아요. 화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 인격이 무시당하면 당연히 내가 화나죠. 그럼 또 2차 대결, 3차 대결 간단 말이죠. 스탑할 줄 알아요. 보세요. 친구 초청하기 전에 아내가 얘기했어요. 친구 초청하기 전에 나와 상의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난 이번 주말에 당신하고 오붓하게 즐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때 말 잘하면 되는 거죠. 잘못하면 불평했어요. 남편이 잘 지혜롭게 잘 경청해서 잘 얘기하면, 더디게 잘 얘기하면 그렇게 안 가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로 가는 거예요. 비난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당신 항상 친구가 문제야? 왜 난 항상 밑바닥인데? 우리 약속한 건 개나발이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 남편이 어떻게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가는 거야. 야, 그 친구가 이번 주말밖에 시간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사건에 포커스 안고 지금 말하는 거 잘 듣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랑 즐기기 원했단 말이야. 당신 즐기기 원했는데 내가 미안하게 됐는데, 이게 당연히 잘 들은 사람의 대답일 텐데 듣지 않았으니까 딴소리. 근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격 들어가는 거야. 내 약속은 개나발이냐? 네가 나 우습게 하냐? 이건 비난이거든요. 일로 가면 안 되죠.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잘못한 거죠. 남편도 잘못했지만. 그런데 이런 비난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부부가 있대요. 굉장히 위험한 부부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사건을 떠나서 서로 상대 인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부부, 이건 굉장히 위험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이건 정말 우리 얘기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어는요, 습관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을 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어, 어떤 문장들 사용해야 되는지. 고칠 수 있어요, 이거. 한두 달만 연습하면 희망이 보이고, 6개월 연습하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러들은 계속 이 언어 소통 얘기하는, 언어 습관 고쳐라. 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남편이 이 말만 하면 괜찮은 거야. 잘 들은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랑 오붓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남편이 미안. 나도 사실은 당신과 이번 주말 오붓하게 지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네. 우리 데이트는 한 주만 미루자. 근데 남편이 왜 당신은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잘 듣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그러죠. 그 친구 무슨 음식 좋아하려나? 일로 가는 거야. 그만큼 잘 듣고 대화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을 살 건지 천국을 살 건지가 결판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난. 근데 주의사항을 하나 적을게요.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어떤 토픽,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든지, 또 두 사람이 처음 부부가 만났어요. 아침에 만나고 일 끝나고 만났을 때 첫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를 묵상하세요. 묵상.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설사 그게 불평하는 말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 주제를 꺼낼까? 첫 말을 하기 전에 묵상해야 돼. 지혜롭게. 왜? 시작이 잘못되면 금방 우리도 모르게 옛습관으로 서로 비난하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되면 언쟁이 높아질 수 있고, 불평을 세게 강도 있게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 비난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시작할 때 조심하자. 첫 번째, 비난. 내 홀수 가운데 비난인데, 이 비난 다음에 일로 나가면 정말 더 위험한 거예요. 경멸, 컨템프트인데요. 경멸은 뭐예요? 상대를 나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기 때문에 상대는 자존심이 심하게 손상된다. 이런 취급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뭐예요? 면역력 떨어지고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려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면 있고 우울증 걸렸다가 이게 남편 때문에 그랬다, 내 와이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경멸. 보세요. 비난. 당신이 머리 어디다 두고 달려? 내가 차에 휘발유 넣으라고 1000번도 넘게 말했잖아. 당신이 항상 꽝이네, 꽝. 여기도 너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이 경멸까지도 아주 능숙하게 가시는 분들이 계셔. 야, 도무지 당신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냐? 애들 양육을 잘하냐? 그러면서도 말대꾸만 따박따박. 좀 주제 파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완전히 상대 인격을 막 진 누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상대는 어떻게 돼요? 우리 배우자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밤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계속 생각나, 이 말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토픽이 전이가 됐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 그 불평의 요지는 뭐였죠? 휘발유잖아요. 근데 왜 머리가 나오는 거죠? 왜 말대꾸가 나오고 말이죠. 청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 봐요. 애들 양육 나오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토픽은 완전히 그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야. 주제가 완전히 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이 받은 사람이 다시 그리고 우리 처음 토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막 내 심장을 찌르는 공격이 들어와. 경멸당하는데.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할 수밖에 없는. 좀 빨리 갈게요. 세 번째는요, 디펜시브네스, 영어로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뭐 방어라고 보기보다는 역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상대의 말을 반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거, 공격한 당한 만큼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거. 이때는 주제 전이가 일어나기 쉽다. 물론 그 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전이는. 지금 깨쓰는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당신은 뭘 잘했는데? 당신 날 지적질 자격이 있어? 내가 놀면서 방 안 치웠냐? 깨쌌냐? 당신 애 한 번 본 적 있냐? 얼마나 힘들지 알아? 네가 한번 해봐. 돈이나 대세게 벌어오면 말이나 안 하지. 그래, 네가 머리 적으면 왜 이렇게 똥통대학 댕겼냐? 다 나오는 거야 막. 이게 역공인 거야, 역공. 오케이, 네가 나 찔러? 그럼 나도 찔릴게 하고 있는 거 그냥 다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스토어볼링. 이게 반복되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눈 맞추기도 싫어. 그냥 친구랑 지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전화 꺼놓고 늦게 들어오고 또 각방 쓰고 말 안 하고 말해도 뭐 하더라도 그냥 딴청하는 거죠. 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애 때문에. 야, 시아버지 저 생일 선물은 챙겼냐? 전혀 딴 데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보세요. 크리티시즘, 비난. 이게 스타팅 포인트인데요. 불평이 이제 비난으로 옮길 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비난이 도가 지나쳐갖고 경멸, 모멸, 컨템트로 하고요. 컨템을 당한 사람이 오케이, 내가 혹은 줄 알아 하고 역공하기 시작해서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어큐뮬레이트 되기 시작하면 벽쌓기. 결국 서로 헤어지는 게 편한 지경이 온다는 게, 이 고트만 박사가 이 카메라 대고 3,600명 사람들 조사해서 사회과학적으로 통계내서 얻은 결과예요.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얘기한 7가지인데요. 이 식으로 하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짧게 설명드릴게요. 서로 상대 깊이 있게 한다. 서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잘 알아. 자기 자신 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렇게 한 방에 한 침대에 누웠어.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가 누워 있다고요? 사실 자기는 안 누워 있고 30년 동안 자기가 본가에서 얻은 습관, 롤 익스펙테이션, 기대치, 가치관, 싸움하는 방법,
all kinds of 자기 아닌 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로 몰라. 또 영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이거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커플이 잘 살아요? 서로 잘 알아야 돼. 벌써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내가 왜 저 사람이 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피로 이상으로 막 화가 나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자기 삶의 히스토리를 오우닝 해가지고 네이밍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우닝하고 네이밍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떻게 싸움했는지, 우리 삼형제가 살았는데 삼형제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에 대해서만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 배우자에게 얘기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 그래서 우리가 Family of Origin, 내가 두고 온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왜? 그 파일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싸운 걸 내가 그냥 하는 거야. 내가. 그분들 나쁜 습관이 내 속으로 다 들어왔는데 내가 점검 안 하고 그냥 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의 삶을 사는 거야. 아빠의 삶. 그분들이 나에게 준 상처가 있어요. 열등감.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유산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잘 사는 부부들은 서로 장점, 과거에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셀리브레이트를 잘해요. 셀리브레이트.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부들은 이상하리만큼 네거티비티에 초점을 맞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경축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화 습관. 밀쳐내는 대화가 있고 당기는 대화가 있는데, 이 당기는 대화를 잘하는 부부들이 잘 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오늘 그 1, 2부 때 좀 말씀드렸지만 겸손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맞아. 나는 항상 옳아. 그렇게 미성숙하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좀 듣고 반성하고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맞고 있으면 틀리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상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 중요한 퀄리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인생이잖아요. 서로 죄성도 있고 서로 주신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기대치도 다르고 뭐 엄청나게 다른 게 많은데, 이 다름을 어떻게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름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니까 양보하고 협상안을 도출해요. 잘 사는 부부는 협상안을 잘 도출한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쟁이 가속하기 전에 스탑, 리페어 어템프트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잘 사는 부부들 이렇게 보잖아요. 막 싸움하다가도 남편이 윙크해. 그럼 여자도 그만합시다. 스탑을 잘해. 스탑. 성질 나죠. 성질 나면 한번 해야지. 근데 끝까지 이 성질이 자기네 관계를 주관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암묵적 사인이 있어요. 뭐 그게 뭐든지 간에. 뭐 이를테면 이럴 수도 있어. 야, 힐압되기 전에 나 한 바퀴 돌고 올게. 그러니까 스탑, 정지랑 리페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습관은 서로의 꿈을 이해하고 서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응원하는, 그 의미 있는 삶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게 고트만 박사가 일곱 개 만든 건데요. 정리해서 그냥 조금 잘 살려고 했으니 부부들을 위한 네 가지 조언인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화의 첫 문장에 신경을 쓰고 또 써봐라.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부부 만나잖아요. 이것도 좀 생각하세요. 생각해. 인사를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일하러 나가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이거 제가 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의 그 고결한 인격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좀 묵상하세요.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차 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1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받은 모든 스트레스 주님께 캐스트 오버 맡깁니다. 이 스트레스가 내 아내나 내 남편, 우리 아들에게 오버스필 되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 생각해. 남편 만나면, 와이프 만나면 무슨 말 할까? 한마디 잘하면, 1000마디만 잘 깨도 서너 시간 아주 화기애애하게 가는 거야. 또 남편이 들으면서, 아내가 들으면서, 여보, 굉장히 힘들었지? 고생 많았기 때문에 날씨도 더운데 내가 좀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시작하는데, 야, 너 왜 휘발유 안 넣고 들어와서 그렇게 공격할 사람이 어디 세상에. 그러니까 1000말을 잘해야 돼. 1000말. 특별히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꺼낼 때 어떻게 하면 이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1000마디를 잘 깨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거 우리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연습하고 또 우리 부부 세미나 나가면 맨날 하는 건데, I feel when 문장을 자주 써라. 보통 커뮤니케이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accommodating level. 이거 만나서 그냥 아무 감정 개입 없이 그냥 얘기하는 컨버세이션이 있다면, 두 번째, defensive level이 있어요.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격해하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 대결 국면에 가는 디펜시브 레벨이에요. 디펜시브 레벨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You always. 너는 항상. 아까 사건을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는 항상 늦어. 그러니까 여보, 오늘 예배 일찍 하자고 내가 몇 번 부탁했는데 오늘 늦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너는 인생이 지각이야.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 이거 유로 가는 거예요. 유. 너는 안 돼. 넌 항상이야. You always.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들어가면서 내가 참 마음이 목사님 나 보시는 것 같아서 민망하더라. 늦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엄청나게 잘 말해. 그게 바로 뭐예요? 인티메이트 레벨인 거예요. You always의 반대야 인티메이트 레벨은. 그게 뭐라고 그랬죠? I feel when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굉장히 민망하더라. 내가 굉장히 힘들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 일주일 전에 한 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굉장히 섭섭해. I feel sorry. I feel 이래. When?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사건. 디펜시브는 뭐예요? 다시 You, always. 항상, 늘. 너는. 그 단어는 가능하면 쓰지 말고 I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자. 그리고 그 사건에서 느끼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감정을 표현해 보자. 이건데요. 2번, 4번. 3번은요, 주로 이제 헤드인 사람, 머리 중심적인 사람들이 주로 만나서 얘기할 때, 너 어떻게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해?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내 의견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 가운데 이 감성적인 면보다는 이 지적인 면이 많은 두 부가 만났을 때는 주로 많이 인텔렉츄얼 레벨에서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인텔렉츄얼 레벨 굉장히 교양적이고 좋은데 사실 감정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그 감정, 기쁨, 슬픔,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으면 인티미시가 크리에이트되지는 않거든요.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교환되지만, 그래서 우리 부부가 굉장히 헤디한 사람이라도 인티메이트 레벨을 연습해라. 그걸 메리지 카운셀러들은 인텐셔널 메리지라고 해요. 인텐셔널 메리지. 인텐셔널하게 연습해라 이렇게. 당신이라는 주어로 문장 시작하지 말고 나라는 주어로 말하려고 애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인텔렉츄얼 컨버세이션이에요.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이 이래 좋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 느꼈어요. 정말 섭섭했어요. 슬펐어요. 걱정됐어요. 두려웠어요. 환상적이었어요. 존경받는 느낌이었어요. 소중히 여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 메리지, 부부 관계에 관심 있어서 관찰해요.
근데 지금 한 6, 70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저녁 노을처럼 예쁘게 3, 4, 50년 결혼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애틋한 부부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있고 예수 안에 사는데, 근데 제가 이 커머널리티 잘 사는 부부의 공통적인 그 부분을 제가 관찰해 보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잘해. 이런 말을 잘하는 거예요. I feel when을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 배워서 그랬는지 훈련 통해서 그랬는지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너 나 우습게 알아가지고 동창회 갔는데 얘기도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동창회 갔는데 당신이 막 친구들한테만 관심 가지고 난 뭐 보지도 않고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많이 섭섭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사는 부부도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습관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I feel when. 대화할 때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하며 항상 늘 always라는 단어로 일반화하는 것을 피해라. 제너럴라이제이션 하지 말아라. 넌 왜 맨날 시간 안 지키냐? 보시면 you, always. 너는 시계를 폼으로 차냐? you, 다 you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근데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오늘 당신 늦게 와서 얼마나 내가 민망했는지 몰라요. 이거 I feel embarrassed. I feel inconvenient. Whatever. I feel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you로 시작하고 alway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설트 당하기 때문에 그럼 너는 뭐 잘하는 거 있냐? 엉뚱한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왜? 공격할 거 있으니까. 우리 모든 다 연약한 지체들이고 부족한 게 있거든요. I feel when 문장 정말 많이 연습하고요. 인텐셔널 메리지 메소돌로지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비슷한 거 세미나 아니에요. 워크숍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 중심으로 두 가지 우리가 워크숍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들이나 또 우리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삶을 이렇게 셀레브레이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연습하면 좀 클리어해질 거예요. 두 번째, 멀어지는 대화보다 다가가는 대화의 습관을 들여라. 말하는데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 두세 마리 듣고 다 판단하고 그 다음 말할 거, 또 집에 뭐 그저께 일었어야 되는 거 다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 끊거나 들으면서 판단하지 말아라. 상대의 관점과 심중을 이해하려고 애쓰라. 조언이나 충고나 막말하지 말아라. 들은 말을 반복하며 맞장구 쳐줘라. 저희 우리 와이프가 뒤에서 보면서 너나 잘해라. 그건 뭐 제가 회의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자꾸 정말 많이 애를 쓰는데 제가 잘 안 돼요. 사실 왜? 이 듣는 게 참 힘들어요. 듣는 게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엄청나게 내고 200불씩 내고 카운셀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0분에. 듣는 게 에너지 조사 한 분에 의하면 엄청난 에너지래요. 집중해서 듣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심중을 듣는 거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인격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계세요. 내 듣는 귀가 제대로 됐는지 잘 살펴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상대가 얘기할 때 잘 들으면서 왜 얘기하는지 그 심중의 이유가 뭔지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조언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저런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요. 그 뭐 유명한 책이죠. Man from Mars, Woman from Venus.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한테는 제발 조언 충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맞장구 쳐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멀어지는 대화보다 다가가는 습관의 관점에서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가가는 대화.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의견 다를 때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공감될 때는 야, 나 같아도 그런 상황이면 정말 뿔났겠다. 동의될 때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잘 사는 부부들은 이런 말 잘하는 부부에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걸 잘해. 습관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 하는데도 꼭 다른 말 하면서 대받아치기 하는 거 반드시 거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동의가 안 될 때, 야,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서로 다름을 존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너 내 말 들어. 지가 뭘 안다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공감해주기.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좋은 법이라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네. 야, 정말 화났겠다. 정말 기분 좋았겠다. 정말 기뻤겠다. 정말 기분 나빴겠다. 정말 슬펐겠다. 정말 되게 억울했겠네. 이 공감하는 단어예요. heart. I feel when, you feel when. feel when. 이 단어에 좀 익숙해. 나는 정말 이렇게 될까 두려워요. 야, 당신 운전 좀 똑바로 해. 딴짓 하지 말고 셀폰 보지 말고 똑바로 해. 사고 나기 전에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잘 사는 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 사고 날까 봐 참 두려워요, 내가. 정말 당신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어. 이게 잘 사는 부부들의 특징이야. 다른 거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감성적 대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부드럽게 말하라고 해도 잘 안 돼. 다시 해볼게. 그렇게 말하니까 야단받는 기분이 들어요. 좀 부드럽게 말해주면 안 좋을까? 야, 너 말 싸가지 그렇게 없게 할래?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싸가지 없게 말하는 이 내 배우자가 이 싸가지 없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나를 아티큘레이트 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렇게 안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I feel when 돼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시작하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맞받아치기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톤 월링으로 가는 거예요. 벽쌓기로 간단 말이죠. 오케이.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신과 상대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라. 자라난 본가의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저는요. 결혼 차, 연애까지 포함하면 7년 차에 우연히 공부하게 됐어요. 내가 자라나는 성장 가운데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성격으로 형성이 됐는지, 관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게 정말 은혜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냥 우연히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를테면 나는 굉장히 enmeshed in family. 모든 결정을 함께 해야 되고 공동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그 개인, 독립 이런 건 없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게 엄청나게 심각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형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제가 저를 발견해서 내를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았겠어요? 아니거든요. 저는 공부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또 1, 2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서 얘기한 애니어그램, 테일러 존슨 템퍼러먼트 애널리시스, 마이어스 브레이크 다 했어요. 다.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빚어졌나,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래도 모르는 게 많은 게 나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아내가 하늘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거든요. 나는 왜 내 아내가 내가 결혼하자마자 나는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원래 훈련을 잘해가지고 신발 딱 벗으면 그 바로 옆에서 양말을 탁 손 하나 대지 않고 이 발 뒤꿈치를 딱 벗어요. 그리고 거기다 딱 놔. 그 집에 들어오는 거야. 난 게 아무 이상한 게 없어. 근데 내 아내는 그거 보면 그냥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거 왜 빨래통에 갖다 놓으면 안 되냐? 그럼 너는 왜 이게 버더링 하는데? 근데 제가 자라난 환경을 제가 보면서 알게 됐어요. 내 아내는 군인 장교 딸이에요. 딸 둘 있는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항상 충분한 방이 있었어.
근데 나는 태어날 때 우리 형제가 넷이야. 나중엔 하나 또 동생이 태어나 다섯인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방이 한 개야. 옷장 그런 거 없었어요. 한 옷 입고 댕기고 거기다 벗어놓고 일어나서 이불 개고 또 그거 입는 거야.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나는요. 다만 그거 모르고 그냥 결혼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습관이 근데 변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방 3개 있는 집 가고 그랬는데도 안 변했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3살 버릇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됐어요. 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구나. 깨달아야 돼, 지가. 지가 자기를 보고 왜 이런지. 싸움하는 것도 똑같아요, 싸움하는 것도. 내 아내 같은 경우는 우리 장인어른이 여기 좀 뭐라 그러지? 무슨 베테랑이세? 베테랑 뭐라 그러나? 있잖아요. 코리안 베테랑스 어소시에이션의 회장 오래 하신 분인데 군인 장교시고 근데 월남전에서 싸움하고 또 한국전에서 싸움하고 훈장 왜냐하면 주로 싸움하는데 막 비둘기 부대로 막 전방에서 작전 유학 가시고 이렇게 중요하신 분인데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애들 2명 여자애가 싸움하는데 간섭하십니까? 간섭 안 해요. 이 집안은 문제 생기면 그지 같은 일들은 2방에 각각 가서 조용히 띵킹체에서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방 하나에 7명이 살았기 때문에 컨플릭트가 생기면 뭐예요? 싸움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한 이불 덮고 자야 되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달라. 이런 거를 서로 봐야 돼요. 서로 스스로 알아야 되고 부모 관계가 나에게 미친 영향, 형제 관계가 미친 영향,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거 심리학자들 이우석 박사들 얘기하지만 이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의존증이 있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완벽증이 있거나 분노장애 있거나 두려움증이 있거나 결벽증이 있거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요 내가 열등감에 상처가 있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이게 보세요. 내가 열등감 있게 생겼어요. 제가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언제 한 줄 아세요? 30 거의 돼서 알은 거예요. 31살, 32살 때인가요?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유명한 열등감에서 내가 시달린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롤 익스펙테이션, 기대치.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하는 거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많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성장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 물 하나 묻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난 결혼하면서 난 손가락 묻히는 거는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들여다봐야 돼. 가치관, 기질. 이게 서로 다 다르거든요. 달라. 기질. 우리 예수 오계절 학교에 건강한 관계 세우기 세미나가 칼 융에 기초한 마이어스 브레이크가 굉장히 비슷한 건데 너무 잘 써진 교재예요. 목사님들이 오프하시면 부부끼리 꼭 같이 하세요. 다른 거를 발견하실 거예요.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오래전에 공부했는데 똑같아. 그래서 이 맞는 게 굉장히 많아. 근데 애니어그램이라고 또 다른 시스템을 보니까 정반대야. 그러니까 한 개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나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서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내외가 가능하면 여러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지금 사회과학적으로 진리입니다. 어릴 때 자라나는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부 얘기하면서 젊은 부부한테 뭐라 그랬어요? 과외 공부 쓸데없이 많이 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수영 시키고 하기 전에 우리 자녀에게 뭘 주자? 행복한 부부의 가정을 그 안에서 살게 하자.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다 빚어져. 그게 잘못되면 애들이 그냥 모든 질병에 다 시달리는 거야. 상처에. 분노 조절도 나중에 안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두려움에 뭐 결핍증 뭐 등등. 부부관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관계 세워나가자. 서로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점과 좋은 추억들을 경축하라. 굉장히 좋은 형용사들 있죠. 행복하다, 즐겁다, 로맨틱했다, 뭐 이런 좋은 단어들은 가능하면 많이 사용해야 돼. 많이. 우리 과거에 있었던 작은 좋은 일들, 이걸 놓치면 안 돼. 왜 놓치면 안 되냐면, 놓치잖아요. 그러면 기억해서 사라져요. 어제 섹스했는데 엄청나게 좋았어. 누가 사진 찍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진을 찍어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더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멘탈 사진 찍는 건 뭐예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진 찍는 거에 비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나누는 것은 마치 우리 삶의 좋은 사진을 우리 영혼에 새겨놓는 것과 같다. 이런 사진이 영혼에 많이 담겨있는 부분은 어떤 풍파가 와도 잘 헤쳐나간다. 왜?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금방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좋은 추억들, 좋은 사진들 때문에 오버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진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아, 정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경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사진을 찍어두면 엄청난 행복을 추수하게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야한 예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서 그냥 막 적었는데요. 어젯밤에 당신 너무 좋았어요. 막 미칠 것 같다가 또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나도 어제 정말 좋았어. 그럼 지금 한번 까? 이게 사진 찍어두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니시에이트해서 좋은 경험, 이거를 서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게 사진 찍혀갖고 우리 영혼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부부의 스트렝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좋은 것들은 as many as possible. 작은 거는, 지난해 정말 동창회 갔는데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거 정말 삶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얘기한 거, 정말 그거 듣고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일주일 내내 기분 좋았어요. 그 얘기해야 돼요. 안 하면 다 잊어버려. 근데 얘기하잖아요. 레지스터 돼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엄청나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intentional methodology라는 건데요. 남편이, 당신 어제 런치 박스에 당신 최고 남편 아빠라는 노트 넣어놨더라. 그거 보고 순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내가 당신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느껴져서 하루 종일 행복했어. 근데 인텐셔널 메리지 메토돌로지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맞장구. 한 사람이 자기의 감성을 드러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런치박스에 넣어준 메모 보고 당신이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다고 느껴서 하루 종일 했었구나. 그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공감이라고 그래요. 이게 되면 공감했다. 이 공감은 우리들의 뭐예요? 엄청난 베이스,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박스에 있네. 쓸데없이 이런 돈 쓰고 있네.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그 순간 느꼈던 그 사랑을 한번 아티큘레이트 해보는 거예요. 잊어버려지지 않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하게, 더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더 깊이 있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건 뭐예요? 좋은 추억을 끄집어내서 살벌한 부부 관계에서 금술이 좋은 부부 관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키는 대화 습관임을 기억하자.
보세요. 습관은 행동의 반복에 불과해요. 지금 막 서로 이렇게 있으면 아프고 힘들고 하시는 분일수록 아니요,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대화 습관을 바꾸려고 애를 쓰세요. 물론 이거보다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거나 1, 2부 때 얘기한 겸손 문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 레벨링, 평면에서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대화 습관에 정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 에스컬레이트 되지 말고 처음에 대화 시작할 때 예쁘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말 실수했더라도 받은 상처를 감성 있게 예쁘게 반응하고 하는 습관이 들이면 우리 집안은 정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긍정적인 대화가 우리 집안에 충만하게 하자. 아멘. 네, 예배 마치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할 거예요. 워크숍. 오늘 말씀 받으신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게 언어 연습도 하고, 또 그룹으로 모여서는 이제 분별하는 그 2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이제 부부끼리 모여서 좋은 대화하는 거 연습하는 시간, 긍정적인 대화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요. 2번째 가시기 전에 남남 여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제 퀘스천 마련한 거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대화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부부로, 남편과 아내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응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맺어주셨을 때 계획하셨던 것처럼 천국을 우리 부부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보통 세상 부부들이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엄청 사랑한다고 하다가 막 아프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많이 보는데, 우리 부부들은 반대가 되게 하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정말 성숙해져서 천국 같은 낭만과 로맨스와 애틋함이 계속 꽃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잘 경청하는 귀가 되게 하시고, 예쁘게 잘 말을 시작하고 대응하는 그런 언어로 길들여 주시고, 화는 우리 가운데서 정말 멀리 제거하며 성숙한 부부관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